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퇴임 후 화가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평소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큰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 책에도 난민으로 입국해 미국에 사는 탈북민 2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일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많은 것 중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퇴임 후 화가와 작가로 변신해 활동해온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에 직접 이들 이민자의 얼굴을 유화로 그리며 그들의 이민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부시 센터의 로라 콜린스 경제성장 부국장은 19일 VOA에 이번 신간은 이민자들의 미국 내 공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초상화 43점의 주인공들 중에는 유명한 공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게 미국인으로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상화 주인공 중 일부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헨리 키신저, 아놀드 슈와제네거처럼 잘 알려져 있는 공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미국인으로서 살면서 성실히 일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든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미국에 정착했든 각자의 방법으로 미국 사회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평소 부시 전 대통령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셉 김 씨와 오신혜 씨가 초상화의 주인공 43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ush wanted to make sure that my story was included, so to highligh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씨 등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만났습니다. 또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법안에 서명해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명이 넘는 탈북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부시 센터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금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세운 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잠재적 네트워크 침투를 감지해 대응하도록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사이버 안보 경험을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각종 해킹 수법과 공격 대상,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된 주요 7개국 G7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G7은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목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북한 정권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실험 등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런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을 고려하는 것에도 우려하면서 계속되는 2차 확산도 중요한 우려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특히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감시와 검증에서 핵심 역할을 할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강화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그 같은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인도적 제재 면제의 신속한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제재 회피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7개국은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대한 관여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가 핵분열 물질 생산 등 북한 정권이 핵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0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 물질의 계속된 생산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정권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AEA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으며 8월 보고서에서는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IAEA는 다만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영변의 경수로 주변 움직임을 토대로 볼 때 지난해 내부 건설 작업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내 미확인된 핵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안보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e. And so we have a vital interest in trying to deter North Korea toward that goal and also in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 of force. 한편 2021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북한의 확산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무부 측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선제적 핵사용 금지 원칙은 북한 등 적국들의 대담함을 키우고 동맹국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미국의 핵무기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건 전쟁 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고려하는 처음보다는 생화학 전쟁이나 재래식 전쟁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선제 사용 원칙을 폐기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국들이 영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 이들이 더욱 대담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제적 핵사용 원칙 제고는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도 약화시켜 동맹국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해당 법은 위헌이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병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20일 한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톰 렌터스 청문회가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미국 국무부도 해당 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최근 한국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전단뿐 아니라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 유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국회가 해당 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이에 대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규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요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란 점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